자, 단양 선산의 일도양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에서는 사실 기업별 이슈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된 네. FOMC가 가장 중요할 건데요. 계속 페더즈 툴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유력한 건 금리 인하, 혹자는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뉴욕 증시 분위기와 또 국내 시장에는 어떠한 이슈를 주목하면서 전략을 짜봐야 될지 바로 딜사이트S 단야 선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의 뉴욕은 또 좋았습니다. 테슬라의 급등, 그리고 브로드컴의 연일 상승, 엔비디아는 쉬어갔더라고요.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큰 상승 이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1천억 달러를 미국의 AI 투자를 확대하겠다. 첫 번째 요거였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FOMC가 12월 25bp 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에 대한 확률이 90%에 달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M7주에 돌아가면서 무더기 신고가를 속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나스닥과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또 여기다 계속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자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서 사상 최대 유동성을 기록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좋은 것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숨겨진 부담, 지수 조정권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급락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달러 약세 전망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또 아마존이 14,000명 해고하고 있는 그런 것들, 결국에는 고용과 그 다음에 소비 둔화 이런 부분이 향후 지수의 어떤 숨고르기 양상을 전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목요일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면 결국에 오늘 올라갔던 폭만큼은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는 1월 20일까지는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 나서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은 유동성과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요 두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도 좀 나름대로 강한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오늘 테슬라의 급등으로 인해서 전기 수소차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애플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모바일 섹터가 움직였죠. 그다음에 브로드컴 강세를 신고가 내면서 메모리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애플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특히 브로드컴 관련주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통신, 전력, 그다음에 비철금속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브로드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테슬라 역시도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신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알파벳 A 역시도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마블 테크놀로지 역시도 브로드컴과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제낄 수 있는 경쟁사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를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CVS 헬스케어라든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다음에 솔라 엣지, ARM, AT&T, 그다음에 포드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ETF 시장을 보면 오늘 국내 시장도 이것과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화폐가 또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 자율주행 섹터들,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우주 항공, 특히 AI 섹터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차기 정책에서도 결국에는 AI에 대한 정책들이 집중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AI가 움직이면 보안과 클라우드가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역시도 이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대마라든가 헬스케어, 건설, 2차 전지 섹터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특히 2차 전지는 트럼프 취임 즉시 2차 전지 소재나 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보조금을 축소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면서 오늘 보면 우리가 M7들은 여전히 전일 조정을 받았지만 추세가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알파벳 역시도 AA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 역시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역시도 어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또 테슬라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 종가가 고가 즉 500불 이상 목표가가 제시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테슬라 단기적으로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애플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그 추세를 봤을 때 애플 역시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여건들 겹쳐놨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더라도 마블 테크놀로지 역시도 강세 기조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한다면 오늘 역시도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강세고 엔비디아가 약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약세했었는데 이제 시장의 주도권이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블 테크놀로지라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시장 역시도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초강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보면 107,580달러까지 갔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서 한간에는 25만 달러까지도 이제 비트코인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비트코인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지금 달러의 저장 역할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를 흡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책적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매기는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자금이 쏠림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비철금속, 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니켈 같은 경우들이 결국에 약세를 지속되고 박스권 하단으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곡물 관련주들도 지금 약세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 지금은 기대 심리와 유동성 장세로 미국 시장이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원자재 쪽을 본다면 미국도 이제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이것이 대두되면서 결국에 지수의 조정을 한 번 더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급등에 따른 위험 관리는 나서야 되겠지만은 1월 20일까지는 충분히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산타랠리 적극적으로 동참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키워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동참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 중국은 경제공작회의 똑같아요. 이후에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밀리면 네, 매수하는 박스권 전략으로 보면 되겠거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했다. 그리고 무디스가 내년도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내년 4월 양해까지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어제와 오늘 하락했던 모습들 본다면 첫 번째로는 11월 소매 판매가 3% 증가했거든요. 시장에서는 4.6%에서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대치 이하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요 소비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지만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미국이 태양광에 대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즉 다시 미국과 그 무역 분쟁이 우려감이 더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즉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중국과의 무역 분쟁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빠져준다면 역시 중국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 장세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대형주로는 수급이 좀 개선되지 못해서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수급 공백, 증환기금의 매수 기대감으로 연기금과 투신이 매수하고 있지만 환율이 1,438원 80전까지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 즉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의 매수 상승 모멘텀은 다소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지속적으로 섹터별 순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이브리드 카드의 판매가 증가되면서 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에 따라서 자동차 섹터들의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같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약세가 지속됐을 때 미국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외화부채 232조 이 부분 환차손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 실적, 4분기 실적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또 미국이 이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축소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2차 전지 섹터의 리스크를 더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삼중고의 직면에 있죠.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고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로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또한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물류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재정 정책도 제한적으로 있는 그러한 국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그래서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개인들에게 유리한 종목 장세, 중소형 종목 장세 순환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역시도 산타랠리 동참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어제장 수급 한번 좀 변화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상황에서 보면 이제 큰 건 없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제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네. 그다음에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게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매도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지수를 흔드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9시 10분 전으로 해서 약 890억 이상 순매수했다가 결국에 11시 11분에는 190억으로 순매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다시 3시 23분에는 1,080억 수준으로 매수했다가 결국 막판에 711억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따라서 지수는 움직임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일단 거래대금을 보면 결국에 주가 거래대금 보면 굉장히 탄력은 떨어져 있죠. 감소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제 증시 주변 자금을 보더라도 예탁금이라든가 마켓머니 펀드 일단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다소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 그다음에 신용융자가 바닥이었다. 그래서 이제 매수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봤는데 여기 한 900억 정도 매수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증시 주변에서도 유동성이 감소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 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주요 일정 짚어보면서 관심 섹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이 좀 예정돼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회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의 급등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고, 주문형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이 있어요.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VFX 관련 이런 쪽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있어서 정책 관련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자율주행 섹터라든가 인공지능 섹터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자율주행과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쪽을 압축해서 보고,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VFX 같은 관련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핫 이슈 종목 한번 리뷰 한번 들어보죠. 이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단연 선생님께서도 공략하신 종목들의 수익이 좋습니다. 카페24와 루닛 두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 컨텐츠 관련 이슈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카페24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오늘 또 어제도 41,000원을 올렸는데 오늘도 한번 42,500원의 목표가를 올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240억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시점이고, 내년도 337억 쪽, 그다음에 2027-6년 504억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라방이라든가 라이브 커머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 콘텐츠 맥락에서 카페24 역시도 목표 주가를 42,500원 부분까지 높여보자. 단 38,000원을 이탈하면 차익 실현 후에 다시 저가 매수하고 38,000원을 지지하면 42,000원. 그다음에 이왕이면 42,900원 돌파까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루닛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인 수혜 테마가 될 수 있고, 머스크 역시도 의료 AI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KPAI에서도 2025년도에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의료 AI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유방암 조기 예측 인공지능 플랫폼이 내년도 FDA 승인 신청,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월 11일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목표 주가 9만 원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 이슈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AI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와 재건, AI 요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반도체는 이제 어제 우리가 편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건주와 AI 쪽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AI 쪽 한번 우리 소프트뱅크에서도 1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생성형 AI와의 경쟁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책 보고서가 오늘 발간된 예정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AI 기본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AI 섹터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P소프트라든가 이트소프트라든가 이런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들이 오늘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SP소프트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지난번 손절가 이탈해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고 손절하지 않으신 분은 추가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1차 목표가는 왔어요. 그래서 오늘 9,300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짧게 가겠습니다. 8,900원 보고 목표 주가는 11,000원에서 12,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자 핫 이슈 종목 중에서는 또 AI 관련한 종목 중에서 SP소프트 손절가 목표가 11,000원에서 12,000원 밴드 손절가는 8,900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종목 중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어제도 마찬가지 정치인 인물주들이 움직였어요. 갑자기 갑툭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 해서 네. 원희룡 관련주들이 튀어오르지 않나, 김동연 관련주들이 튀어올라오지 않나 이렇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중에서도 본다면 국회의장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인지도,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뱅크의 글로벌은 점상으로 시작했고 효성호 MB도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 후발로 부각된 게 NVH콜이라든가 대원전선이라든가 코오롱 이런 것들이 후발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NVH코리아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예요. 거래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가격 변동이 급격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분봉 눌림목을 봤으면 좋겠고 새롭게 부각된 게 이제 코오롱이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다. 그렇다면 낙폭과대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형주 맥락에서는 코오롱 이런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정체인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또 단기 변동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핫 이슈 종목은 SP소프트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